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내 그들에게 쪽박을 선물했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다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 가슴속에 묵혀있던 사이다가 오늘 터질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또 다른 사이다 한 모금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5입니다. 새벽 6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고 30년 넘게 해온 일상입니다. 정수가, 엄마 물. 작은 방에서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반쯤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침이 또 나세요? 응. 괜찮아. 잠깐 이러다가 말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친정엄마 올해 82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정숙이는 대학 꼭 보내야 해. 엄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26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괜찮은 직장을 다녔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안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숙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남편은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셨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네. 엄마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세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 좁은 거 알잖아. 근데 장모님까지 모신다고? 제가 잘할게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결국 남편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지내셨고 저는 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또 화장실을 더럽히셨어. 미안해요. 제가 치울게요. 밤에 기침 소리가 너무 커. 잠을 못 자겠어. 죄송해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사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점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냄새나.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냄새나잖아. 친구들 집에 외할머니는 안 사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병원은 가지 말자. 왜요, 엄마? 돈 많이 들 거야. 너희 형편도 어려운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늘 남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이 집에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33 큰아들 준호, 31 작은 아들 준혁까지. 저기,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엄마를 병원에 좀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네. 요즘 엄마 상태가 안 좋아요. 숨도 많이 차시고 기침도 계속하시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 병원비가 아깝지.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사실이잖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병원비 쓴다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 하지만, 아니, 당신 몰라? 요즘 우리 형편이 얼마나 빠듯한데. 애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장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라고? 그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큰아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일리 있어요. 준호야, 우리 형편 엄마도 알잖아요. 저도 내년에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준혁이도 전세 자금 마련해야 하고. 작은 아들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도 빠듯해요. 너무 욕심내지 마요. 욕심?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평생 나를 키워주신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욕심이라고?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긴요. 외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자연의 순리. 참 편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 얘기 그만하자. 나 머리 아파. 여보, 그래도 그만하라니까. 병원은 안 돼. 그럴 돈 없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엄마는 또 뭐고? 설거지를 끝내고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소리를 최대한 죽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26에 결혼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모시기, 자식 키우기.
저를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엄마마저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가족의 냉정함을 똑똑히 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가보니 엄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습니다. 아, 정수가. 물 좀 마시려고. 하지만 엄마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도 들으셨죠? 저녁 때 얘기.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정수가.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짐이 된 거야. 내가 혼자 살았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저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라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여 년간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이걸로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자. 새벽 5시,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요. 정수가 괜찮아. 돈 아깝게 무슨 병원이야. 엄마, 제 말 들어요. 병원 가요 꼭. 엄마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65 박정숙은 곧 싸움을 시작합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 냉정한 가족들과의 싸움을.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아들들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이불을 움켜쥔 채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기침이 멈췄습니다. 물 좀. 물을 따른 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드셨습니다. 엄마, 오늘 꼭 병원 가야 해요. 정수가. 제발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제 얘기 들었잖아. 가족들이 다들 반대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가, 괜히 나 때문에 집안이 편치 않으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 전부예요.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주름진 손끝의 떨림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너한테 이런 짐이 안 됐을 텐데.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아껴가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신데도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엄마, 제가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우리 병원 가요. 하지만 정수가 돈이. 저는 방으로 가서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10여 년간 몰래 모은 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조금씩 아껴서 용돈 받으면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엄마와 여행이라도 가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엄마, 저 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께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모은 거예요. 이걸로 병원비 내면 돼요. 정수가, 이 돈을 네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날 쓰려고 모은 거예요. 엄마를 모시고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숨이 많이 차시고 기침을 계속하세요. 몇 달째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찰부터 받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렇게 숨이 차셨어요? 석 달쯤 됐나? 담배는 피우세요? 아니요, 평생 안 피웠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흉부 CT와 피 검사를 하시죠. 네, 선생님. 검사비를 계산했습니다. 80만 원. 카드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배고프지? 뭐 좀 먹고 와. 괜찮아요, 엄마. 배 안 고파요. 사실은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심각한 건가요? 폐에 염증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폐렴까지 겹쳐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산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주일이면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뿐입니다. 검사비 80만 원을 쓰고 나면 12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 엄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원 안 하고 약으로만 치료하면 안 될까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집에서 치료하시다가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나이도 많은데 그냥 집에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입원하겠습니다. 병원 수납처에서 입원비 성금을 냈습니다. 1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뿐이었습니다. 엄마를 병실로 모셨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정수가,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긴요. 빨리 나으세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달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돈이 없는데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 안 됩니다. 어제 그렇게 반대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칼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응.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낮잠 주무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기침 소리도 안 들리네. 네. 약 드셔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남편이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우유 떨어졌어요. 그래.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에서 쉬익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주름진 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꼭.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구하지?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대출? 제 신용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 집안에서 더는 참지 않겠다.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돈을 아까워한다면 그 돈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서류들이 정리된 곳입니다.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펀드 증서, 남편 명의의 재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야. 이 돈의 절반은 내 거야. 예금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찾기로.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나도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 내 엄마 한 번 살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통장과 남편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뜻대로 뭔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어. 박정숙 할 수 있어. 제 순서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금 해지하러 왔어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편 신분증은 없었지만 도장과 통장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못 오는 바람에 제가 대신 왔어요. 거짓말을 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현금 인출하시는 거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돈을 세어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5 박정숙, 오늘 반격을 시작합니다. 엄마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반격을. 은행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잠깐,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엄마의 치료가 길어지면 어떡하지?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이 필요하면? 저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 전부터 몰래 넣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만든 적금. 매달 10만 원씩 넣어 지금까지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만든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권리증. 20년 전 엄마가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넣어주는 거야. 엄마가 젊었을 때 산 땅인데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100평 남짓한 땅이야. 엄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 우리 딸 힘들 때 팔아서 쓰라고. 엄마, 근데 절대 너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이건 네 거야.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는 이 땅을 남편한테 숨겨왔습니다. 이제 이걸 써야 할 때가 온 건가.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등기권리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컴퓨터로 검색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이 땅이 어떻게 부인 명의로 있어요?
제 친정 엄마가 주신 거예요. 부인, 이거 아세요? 여기 개발 예정지로 묶였어요. 작년에. 개발 예정지요? 네,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어요.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요. 100평이면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곧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토지과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신도시 개발 구역 내에 있어요. 보상금이 조만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말까지는 입금될 겁니다. 한 달. 엄마의 치료비는 그때까지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가 저를 또 살리셨네요. 20년 전 엄마가 주신 그 땅이 지금 저와 엄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링거를 맞으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무과로 가서 입원비를 추가로 냈습니다. 2천만 원. 장기 입원도 가능하시겠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완쾌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병실로 돌아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장 집에 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들켰구나. 예상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갔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내 계좌에서 왜 돈을 빼? 손에는 은행 문자 메시지가 보이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준혁도 서 있었습니다. 설명해. 5천만 원을 어디에 썼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병원비로 썼어요. 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병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내 돈을 멋대로 빼? 당신 돈 아니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명의 통장이잖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계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인생이에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인생?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말짱해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 절반은 제 거예요. 뭐라고? 뭐가 절반이 네 거야? 내가 번 돈인데. 당신이 직장 다니는 동안 저는 집안일 했어요.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당신 밥 챙기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게 돈이 안 되나요? 가사노동도 노동이에요. 제가 안 했으면 당신 회사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돈을 빼가면 어떡해요? 말했으면 좋겠어? 안 줬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뺀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엄마가 주신 땅이에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100평이나 돼? 네, 그리고 이 땅이 개발 예정지래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10억 받아요. 10억? 세 남자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에 입금된대요. 그 돈으로 엄마 치료하고 남은 건 제가 알아서 쓸 거예요.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어? 네,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네, 당신은 제가 가진 것도 당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해두는데 그 돈은 절대 안 줄 거예요. 엄마 치료하고 제 노후 준비하는 데 쓸 거예요. 준혁이 따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결혼 자금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혼 자금? 너희 할머니 병원비도 아깝다던 너희가 이 돈을 너희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엄마 간병할 거예요. 집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밥도 알아서 해 드시고. 박정숙, 너 지금. 네, 지금 집 나가는 거예요. 당분간 안 들어올 거예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글쎄, 당분간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엄마는 깨어 계셨습니다. 정수가 왜 이 시간에? 엄마, 저 당분간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집은?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정수가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환자분,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네, 항생제가 잘 듣고 있어요. 며칠 더 치료하면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 그거요? 어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차트를 보셨습니다. 폐렴 초기입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폐렴? 초기요? 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엄마를 잃을 뻔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차피 얼마 못 사신다며 방치했다면 제 분노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선생님, 완치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꾸준히 치료하면 됩니다. 퇴원 후에도 약 잘 드시고 관리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나가신 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살았어요. 정수가. 엄마도 우셨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65 박정숙, 처음으로 제 선택을 확신합니다. 엄마를 살린 것, 집을 나온 것, 제 인생을 되찾기로 한 것, 모두 옳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간호사가 엄마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죽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엄마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죽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 준호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쉿. 여기 병원이야. 무식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조용히 해. 뭐? 무식하게? 조용히 하라고? 지금 내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남편이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문자 왔어. 적금도 해지했다며? 1200만 원? 그래, 내가 해지했어. 네가? 네 명의 통장이라고 네 마음대로 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 명이니까 내가 해지한 거야. 문제 있어?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대체 왜 그래요? 그 돈이면 제 전세자금 되는데. 네 전세자금?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아깝다던 네가 지금 전세자금 얘기를 해? 엄마.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해해요. 외할머니 치료하고 싶으신 거. 근데 그렇다고 우리 목까지 다 쓰시면 어떡해요? 너희 목?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너희 몫이었어? 당연히 우리 몫이죠. 아버지가 번 돈인데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엄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아까워한 그 돈, 내 엄마의 생명값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됐어.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새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아까워해야 할 건 그 돈이 아니라 나야. 뭐?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우리가 널 아까워해? 그래.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산 내 인생을 아까워해야지. 박정숙,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간 건 내 정신이 아니라 니들 정신이지. 엄마, 그만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라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나갈 거예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엄마 편찮으신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그래, 나가. 안 나가면 보안요원 부를 거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정말 오후에 집으로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해. 안 오기만 해. 다시 찾아올 거야. 남편과 아들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수가,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었습니다. 부인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부인께서 가사노동을 전담하셨고 남편분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셨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통상 재산의 50%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있는데요. 모두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하고 싶어요. 결심하신 거군요. 네.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남편에게 첫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뭔데? 봉투를 열어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봐서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뭐? 이혼? 준호와 준혁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서야.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재산 분할? 네가 무슨 재산을 분할해? 이 집, 네 예금, 펀드 모두 40년 결혼 생활로 만든 거잖아. 절반은 내 거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말이 돼.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 명의로 된 계좌들이야. 전부 해지했어. 뭐? 준호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이게 전부 해지됐다고? 그래. 공동 명의였거든. 내 동의 없이는 못 쓰게 해놨어. 엄마, 이게 얼마인데요? 3천만 원쯤? 너희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아끼던 돈 중에 이제 네 몫은 없어. 뭐라고? 그 돈도 우리 엄마 치료비로 쓸 거야. 그리고 내 노후 자금으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자연의 순리 찾으면서 할머니 죽어가는데 병원비 아깝다던 너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땅 명의 이전 서류야. 명의 이전? 응. 내 명의에서 내 친구 명의로 바꿨어. 너희한테 빼앗길까 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10억짜리 땅을 남한테 넘겼다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사실 명의 이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놀래키고 싶었습니다. 박정숙,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손 떼면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 네가 나를? 그래. 40년 동안 맞고 살았어. 이제 다신 맞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시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 이혼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 다 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서류도 다 준비했어.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이제 안 들어올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 밥은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 빨래도 알아서 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집 청소도 알아서 해. 40년 동안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야, 박정숙.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준혁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집에 갔다 왔어? 네, 엄마. 어떻게 됐어?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이혼 통보했어요. 정수가.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도 했어요. 제목 받을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엄마. 오히려 시원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는 벌써 일어나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잘 잔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밥이에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엄마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박정숙. 정말 잘했어. 65 박정숙,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엄마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행복하게. 엄마가 태어난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약은 꼭 드시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요. 우리 집? 네, 제가 얼마 전에 계약했어요.
우리 둘이 살 집.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와, 엄마가 감탄하셨습니다. 정수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전세 3천만 원이에요. 제 적금으로 계약했어요. 방 2개의 거실, 작은 주방.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엄마 방은 여기에요. 햇볕 잘 들어오는 남향이에요. 엄마 방에는 새 침대와 옷장을 들여놨습니다. 정수가 이 모든 게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첫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공간이 생겼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제 방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죠? 저 이웃집 김영희예요. 예전 집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숙 씨, 요즘 동네에서 난리예요. 네. 그게 무슨... 정숙 씨 남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 내고 다니던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을요? 아내한테 당했다고, 돈 다 빼앗겼다고. 뭐 그런 얘기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김영애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웃들 반응이 완전 반대예요. 네, 다들 정숙 씨 편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잘하셨다. 당연히 본인 목 찾으셔야지, 이러면서요. 정말요? 네, 사실 우리 다 알았어요. 정숙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시어머니 모시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분 요즘 회사에서도 문제 생겼대요. 회사요? 네, 무슨 투자 건이 잘못됐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좋다던데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투자가 잘못됐다니.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인, 남편분 사업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네요. 네.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셔서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도 안 좋고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말로는 3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더군요. 3억?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부채가 생겼거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3억 손실. 만약 제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빚을 함께 짊어졌을 겁니다. 엄마 치료는커녕 빚쟁이 독촉에 시달렸을 겁니다. 나는 살아남은 거야. 일주일 후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예전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 안녕하세요. 소식 들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들었어요? 민수 씨 완전히 쪽박 찼대요. 네, 회사 망했대요. 투자 잘못해서
지금 빚더미래요. 쪽박?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이혼하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그 빚을 같이 짊어질 뻔했잖아요. 그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쪽박은 내가 선물한 거야. 제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남편은 제 적금도 제 땅도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잃었겠죠. 하지만 저는 미리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를 구하고 제 몫을 챙기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도 이만큼은 할 수 있어.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왜요? 표정이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서요. 그래, 내 표정이 달라졌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웃는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항상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는데.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웃어. 많이 웃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를 풀어놓았던 겁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그래서 엄마 땅 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 것이고, 내 엄마 치료비고,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 빚 갚는 데 쓸 돈 아니야. 엄마, 제발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죽어가는데 병원비 아깝다던 네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는 똑같아. 필요할 때만 나를 찾지. 엄마, 난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다음 날 아침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좋아.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우리 자주 나와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후회 안 해? 뭐가요? 이혼하고 집 나온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그게 후회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
엄마랑 행복하게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볼게요.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 취미생활 관련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림, 글쓰기, 요리, 원예. 천천히 찾아보자.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빵 좀 살게요. 네, 뭐 드릴까요? 단팥빵과 크림빵을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사장님의 밝은 미소가 좋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 엄마께 빵을 드렸습니다. 어머,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 맛있게 드세요. 엄마가 행복하게 빵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은 집, 많지 않은 돈. 하지만 눈치 볼 사람 없고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살. 밤에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만 결혼 후 끊었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의 인생을. 한 달 후 변호사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재산 분할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남편분 부채가 있지만 집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금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대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혼도 곧 성립될 겁니다. 남편분이 동의하셨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65 박정숙, 마침내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해졌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창밖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제 마음처럼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평생 저를 품어주신 엄마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죠. 때로는 참는 게 미덕이라 하지만 어떤 순간엔 참지 않는 용기가 가장 인간다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가 당신의 진심을 몰라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도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